자, 이번에는 5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5-1탄입니다. 자, 5-1탄의 앞쪽을 보면은 이렇게 예제 문제들이 쭉 있어요. 요거는 이제 5탄에 나오는 예제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자, 먼저 이게 3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모두 풉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까지 다 해두세요. 자, 딱 봐도 굉장히 간단한 문장들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풀어보면은 틀리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 틀리는 문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틀린 거 그리고 헷갈리는 거는 꼭 별표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5탄으로 넘어와서요. 자, 5탄을 피면은 이렇게 문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탄의 요 책은 12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챕터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함정을 사용하는지를 각각의 챕터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챕터를 공부하는 거는 7회차에 7번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해놨고요. 전체적인 개념 동강 설명은 4시간이 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문제도 풀어야 되고 워크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형용사 부사부터 설명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추세가 어떤지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격보어 문제죠. 그래서 이 형식 동사들이 어떤 거인지, 자, 그 다음 주격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가 오지만 부사처럼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책을 보면서 그리고 또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 문제가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feel이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옵니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형용사가 되면은 문제가 되게 쉽겠죠. 그런데 문제 출제자들은 언제나 함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놓았고요.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그래서 smell 이 형식 동사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에 답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비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be, pp 수동태로 즉 삼형식으로 사용된 smell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하고 뒤에는 부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함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쭉 해주게 되고요. 자, look 동사 같은 경우도 우리 이 형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beautiful, 아름다워 보여요, 답이에요. 하지만 3형식하고 1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똑같이 look 동사지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들이 돼야 돼요. 여기는 what절을 의문사절을 목적으로 가진 거고, 이거는 look at 무엇을 바라보다라는 수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문법 문제는 어떤 게 나오고 어떠한 함정이 사용되는지 그런 거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 다시 5-1탄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아까랑 5탄에서 봤던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 있죠? 근데 이렇게 가로가 있고, 이제 박스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어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5탄을 보면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격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가 오지만 부사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사 무조건 암기하라고는 안 해요. 5탄하고는 다르게 밑에 동사들을 주거든요. 여기에서 동사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정 부분에서도 2형식 동사가 3형식과 1형식으로 사용되면 부사가 필요하다. 구분은 해석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 부분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익혀나가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라고 하겠어요. 자, 언제나 강조하지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자, 5-1탄이 다시 필요해요. 자, 아까 문제 풀어놓은 거 있었죠? 이렇게 틀렸던 거라든가 별표 쳐놨던 거, 그런 부분들을 맞춘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틀린 거나 별표 쳤던 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답인 이유,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당연히 이거겠지. 그죠? 그래서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아까 공부했던 이 요약 정리 부분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답들을 또 한 번씩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습을 할 때는 여기에 답이 안 써 있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던 거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머리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책 뒤편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 개념 공부만 할 수는 없겠죠? 실제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5-8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5-8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과 형용사 부사를 공부했으면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형용사 부사는 7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요렇게 이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각각의 챕터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이제 5-8탄이었는데요. 5-8탄처럼 그 같은 유형의 문제들만 쭉 풀게 되면은 그거는 실전적인 연습은 될 수가 또 없겠죠. 실전에서는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어떤 문법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5-9탄은 5-8탄하고는 다르게 문법 문제들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사 계열을 보고 있는데 또 관계사들도 같이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서는 또 동사 계열을 하는데 또 능수동을 물어보고 있고요. 요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또 섞여 나온 게 5-9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단어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가끔 가다가 어떤 문법 문제들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또 문법 문제 풀 때 단어를 모르는데 문법 문제를 풀어요. 그건 단어를 모르는데 문법 문제 푸는 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상상력의 날개를 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답을 그냥 찍어버리게 돼요. 귀찮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제가 만드는 교재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다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법적인 요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